핀란드 하면 매년 행복지수 1위로 뽑히는 나라거든요. 근데 핀란드 사람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생각보다 시큰둥한 사람도 많아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냥 불행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하거든요. 행복지수는 세계 1위인데 정작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늘은 핀란드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Yesterday, Russia violated the sovereignty of Denmark. 먼저 우리가 말하는 행복지수가 뭔지부터 짚어봐야 하는데 이 순위는 유엔 산하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기준이에요. 여기서 행복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분이 좋은가가 아니라 불행해질 확률이 낮은가를 보는 지표에 가까워요. Okay, here we are. 핀란드는 이 조건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그 이유가 실업해도 생계가 바로 무너지지 않고 병 걸려도 병원비 걱정 적으며 교육비, 의료비 부담 거의 없어요. 또 정부랑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극단적인 빈곤층이 거의 없거든요. 어쩌면 핀란드는 사실상 행복한 나라라기보단 불행하지 않도록 설계된 나라에 가까워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핀란드 사람들한테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즉 평온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국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너도 괴롭지? 이 고통이 예서가 서울대만 가면 끝날 것 같니? 정말 그때부터 시작이야. 한국은 성취해야 행복하고 비교해서 이겨야 만족스럽고 뭔가 올라가야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핀란드는 정반대예요. 조용한 하루, 아무 일도 없는 주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인간관계 이게 오히려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핀란드인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이렇게 느끼는데 핀란드에선 조용함, 안정 이게 행복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Mitäs tämä oli? kuohuviini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외로움과 붙어버릴 때입니다. 사실 핀란드는 우울증 통계도 꽤 높은 편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극단적으로 긴 겨울입니다. 해가 하루에 4-5시간밖에 안 뜨는 지역도 있고 몇 달 동안 회색 하늘만 보이는 삶이 이어져요. 이게 실제로 계절성 우울증 발생률을 확 끌어올리거든요. 핀란드 공식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북부 핀란드의 경우 겨울철 하루 일출 시간이 최대 2시간밖에 안 되고 지역에 따라 태양이 아예 뜨지 않는 기간도 존재해요. 수도가 있는 남부 헬싱키도 12월에서 1월 평균 일출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내외죠. 이렇게 겨울에는 해를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의학 논문에 따르면 고위도 지역은 계절성 우울증 발생률이 낮은 위도 지역보다 확실히 높고 일조시간 감소가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또 핀란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핀란드는 혼밥 혼술 비율이 전부 높은데 이게 자유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거든요. 또 도움 요청을 안 하는 문화도 하나의 원인인데 핀란드에서는 힘들어도 혼자 버티는 게 미덕이고 감정 표현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Паспорта свои приготовьте. 실제로 OECD 자료에서도 핀란드는 사회적 고립 지표가 상위권에 속하는데 이 지표는 1인 가구 비율, 사회적 접촉 빈도, 외로움 자기 보고 비율과 같은 항목들의 결합으로 평가되거든요. 근데 이 항목 중 핀란드의 높은 1인 가구 비율이 고립 지표를 높이고 있어요. OECD 국가 중 1인 가구 비율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고령층, 청년 1인 가구, 남성 단독 가구에서 외로움 응답률이 높은 국가 그룹에도 해당되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문화와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는 성향이 겹치면서 사회적 고립 지표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 국가 시스템이 완벽하면 개인도 자동으로 행복해질까요?
핀란드는 세금이 일단 많이 높습니다. OECD 평균 대비 훨씬 높은데 그 대신 복지가 빵빵하죠. 근데 이 구조가 개인에게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안정적이지만 자극이 적고, 실패는 안전하지만 성공의 쾌감도 작고,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느낌. 즉 사회는 안정적인데 개인의 감정 곡선은 평평해진 거예요. 행복 지수는 높지만 행복의 체감도는 낮아지는 구조. 이게 핀란드의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계속 1위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핀란드는 불행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고, 개인이 망가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회가 개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어떤 핀란드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고 확실하게 말하진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태어난 건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행복을 감정의 고점으로 보느냐, 삶의 안전장치로 보느냐, 이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감정 기복은 크지만 살아있는 삶, 평온하지만 조금은 공허한 삶, 둘 중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